개인정보 처리 업무와 유출 사례. 종사자 여러분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일은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고시한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행정규칙에는 어떤 것들을 명시하고 있을까요? 행정규칙은 개인정보 책임자, 개인정보 취급자, 개인정보 보호 계획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시간에는 해당 고시의 내용을 확인하여 개인정보 보호 조치 기준과 개인정보 유출 사례를 살펴보고 실무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선 방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개인정보의 수집부터 파기까지 실제적인 방법에 대해 이해하고 개인정보 처리의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 처리 방법을 익힐 수 있으며 개인정보 취급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이해하고 개인정보 보호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동종업계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를 파악하고 유출 사례로부터 실제 업무의 개선 방안에 대해 탐색해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배울 내용으로는 개인정보 처리, 개인정보 보호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 개인정보 유출 사례입니다. 자,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개인정보 처리.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는 수집 및 이용, 저장 및 관리, 제공 또는 위탁, 정보의 파기 순으로 개인정보의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개인정보의 라이프 사이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개인정보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수집 및 이용은 개인정보 수집 시 원칙적으로 정보 주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계약 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습니다.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들입니다. 또한 수집 양식은 다음과 같이 수집 양식에 4가지 표기 규칙이 있습니다. 항목, 목적, 보유 및 이용 기간, 거부에 따른 불이익을 고지해야 하며 중요한 내용은 다른 내용보다 글씨 크기를 크게 하거나 굵은 글씨로 쓰는 등 구별되게 표시해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한양대학교 수집 이용 동의서 예시입니다. 특히 민감 정보와 고유식별 정보는 반드시 별도로 구분하여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 밖에 홍보 및 마케팅 활용할 경우에는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할 때에는 제공받는 자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고지해야 합니다. 제3자 및 목적 외 이용에 대해 수집 동의 시 고지해야 하는 내용은 제공받는 기관, 제공 목적, 제공하는 항목, 보유 기간과 거부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인정보 수집 시 주요 위반 사례입니다. 주로 이전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항목, 보유 기간이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않거나 동의 거부권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 법을 위반하게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자주 하는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 최소한으로 수집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최소한이라는 것을 증빙할 수 있을까요? 수집하는 개인정보가 아니면 의무 준수가 어렵거나 특정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특정 항목이 둘 중 하나만 있으면 가능한 경우 하나만 수집을 해야 합니다. 또한 최소한의 정보 수집을 위하여 유사한 성격의 개인정보를 동시에 여러 개 수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주민번호는 법령에 의해서만 수집할 수 있는데 법령에 주민등록번호 수집이란 단어는 안 보이고 별지 서식에만 주민등록번호 작성란이 있는 경우 법률, 시행령, 헌법기관 규칙 등에서 허용한 경우만 처리가 가능하며 해당 법령에 별지 서식이 있는 경우 수집이 가능합니다. 직원 채용 시 동의 없이 수집 가능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는 기관이 채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한 개인정보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합격자이지만 필요한 개인정보를 초기 지원자에게 요구하는 것 또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에 위반됩니다. 쿠키 등 웹사이트 이용 과정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정보를 이용하여 홍보나 마케팅에 사용하려고 하는데 수집 동의의 경우 쿠키 등을 통해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수집 목적, 항목 및 보유기간 등을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공개해야 합니다. 홍보, 마케팅 등 서비스 제공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정보를 쿠키 등을 통해 수집하는 경우에는 수집 목적, 항목 등을 알리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후 수집해야 합니다. 기부금 납부 후 국세청 신고 목적으로 기부금 명세서를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는데 이때 개인정보 수집 제공 동의는 소득세법 제160조의 3 및 동법 시행령 208조의 3에 따라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기부금액, 기부금 기부일자, 기부금 영수증 발급일자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서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보관 및 관리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이용 및 보유기간이 있습니다. 목적을 달성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경우 계속해서 보관할 수 없습니다. 기간 내 혹은 목적 달성 이전에는 반드시 물리적으로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관 시 전자적 파일일 경우에는 암호화 등 안전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서류 문서는 잠금 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야 합니다. 서버에서 관리하는 경우 우리 대학의 보호 조치는 접근 권한을 관리하고 접근 통제를 하고 각종 OS 등을 최신 상태로 패치하는 것입니다. 매달 셋째 주 수요일마다 하는 조치가 바로 보호 조치를 취하는 것이니 불편하더라도 그날만큼은 암호화 조치 및 각종 사용 툴과 서버의 OS를 최신 상태로 패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조치로는 보관 중인 파일에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있다면 삭제해야 합니다. 필요시 암호화한 후에 보관하고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송할 때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관 관리 시 주요 위반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로부터 동의받은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안전성 확보 조치를 미흡하게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개인정보를 목적 외 사용한 경우는 학생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고 관련 내용을 제3자에게 제공한 사례와 출국한 외국인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충전하여 서비스 현장에 이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안전성 확보 조치를 미흡하게 한 경우는 홈페이지에 암호화하지 않은 파일을 업로드하면서 검색 사이트에 그대로 개인정보가 노출된 안전성 확보 조치 미흡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20만원 손해배상 지급을 결정하였습니다. 개인정보의 위탁은 내가 해야 할 일이지만 전문성이나 자원이 부족할 때 위탁합니다. 종종 헷갈리는 위탁과 제3자 제공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개인정보의 위탁은 본래의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목적과 관련된 위탁자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책임은 위탁자에 있습니다. 제3자 제공의 경우는 개인정보의 수집자가 정보 제공자의 동의를 획득 후 제3자에 제공하는 것이며 제공된 정보의 책임은 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에게 있습니다. 위탁은 관리 감독의 의무가 위탁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탁 단계별로 부서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체크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위탁 시 위탁 사항을 체크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관련 공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교내 정보, 공통 업무, 개인정보 관리, 개인정보 규정 및 서식 메뉴에서 위탁과 관련된 주요 서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위탁 주요 위반 사례로는 필수 내용을 누락한 채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위수탁 체결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지만 공개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1년에 한 번 이상 수탁자 교육을 실시해야 함에도 진행하지 않은 것 역시 주요 위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위수탁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시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할까요?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위탁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하도록 하고 별도의 동의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수탁자를 감독할 경우 직접 가서 점검은 직접 점검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원격 점검 등 그 방법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탁자의 역량 및 개인정보의 위험성을 고려해서 수탁자가 스스로 점검하여 해당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수탁자에게 교육비용 등 관리감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는 것에 대해 위수탁 문서에 이를 명시하고 사전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시스템에 대한 단순 유지 보수를 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행위를 하는 유지 보수라면 위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단순 부품만 교체하는 등 개인정보에 접근하지 않는 경우라면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이 아닙니다.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전 제공의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이 가능한 중요 근거에 대해 입증 책임은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기준은 정보 주체에게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 의무 준수 및 공공기관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제3자 제공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하는 양식은 직접 수집 방식과 다릅니다. 해당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누구인지, 이용하는 목적은 무엇이고 어떤 정보를 얼마 동안 제공하는지, 마지막으로 거부권에 대한 내용을 고지해야 합니다. 제공 목적에 따라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관리적, 기술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제3자 제공 시 홈페이지 고지는 범죄 수사와 공소제기 등의 이유로 목적 외에 제3자 제공할 경우엔 별도로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게재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 밖의 경우엔 제공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10일 이상 홈페이지에 제공 내용을 게재해야 합니다. 교내 정보에서 제3자 제공 대장을 작성하면 대표 홈페이지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서 게시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3자 제공 관리대장을 관리해달라고 요청하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개인정보 제공 주요 위반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로 공개하는 내용을 누락하거나 홈페이지에 제공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생긴 위반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학교 교사는 수업 시간 중 부모의 동의 없이 교사 폭행, 반 학생 간 다툼과 같은 학생의 이상행동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이를 반 학부모, 국회, 인권위, 언론사, 전교조에 제공했습니다. 교사의 지위는 보호법상 개인정보 취급자이며 해당 동영상 촬영 행위는 초중등교육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학생 지도에 활용할 수 있는 행동 특성 등의 자료 작성 관리에 해당합니다. 자료 작성 관리를 위한 동영상 촬영은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동영상의 제공 행위는 학생 지도 외의 목적을 위한 행위로 보호법 제18조 위반입니다. 국정감사 시 자료 제공 여부와 범위와 관련하며 국회에서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학생의 중고등학교 재학 시절 출석, 성적관리 현황 제출 요청이 있었는데 제출할 수 있을까요? 국회 증언감정법 제2조의 자료 제출 요구 조항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여 국회의 요구 시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국회는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어야 하며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또한 국회에 제공할 때에는 개인정보가 있는 자료는 반드시 암호화하거나 보안 USB 등을 통해 반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목적을 달성했거나 보유기간 만료했을 경우 즉시 파기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예외적으로 보존해야 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파기에 대한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탈퇴한 회원에 대한 관리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목적을 달성하면 즉시 개인정보를 파기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즉시 탈퇴한 회원에 대한 정보를 삭제해야 합니다. 하지만 내부 관리 계획이나 기타 계획을 통해 주기적으로 탈퇴한 회원에 대한 관리를 하겠다고 정의를 한 경우 해당 주기별로 탈퇴한 회원에 대한 파기를 진행하셔도 가능합니다. 민원인이 공공기관의 민원 내역 삭제를 요구할 경우 삭제해줘야 할까요? 정보 주체가 요구하면 삭제해야 하나?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를 수집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민원 내역은 공공기관이 접수한 문서에 해당하여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기록물에 해당하므로 민원에 관한 기록물은 법령상 10년 동안 보존해야 하고
보존기관이 경과 전까지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개인정보 실태 점검 시 파기 관련해서 주요 위반 사례로는 대학교 기숙사 지원서, 평생교육 또는 방과 후 교실 관련 신청서, 주차 관리업체 등의 위탁업체 운영 및 운영 문서에 대한 자료 파기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와 가입 신청서 및 해지 신청서 종이,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에 대한 자료를 파기하지 않았을 경우 위반 사례가 됩니다. 개인정보 처리 상태 다이어그램을 이용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상태를 확인하고 관리 조치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핵심 내용을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의 취급은 수집, 저장 및 이용, 위탁 또는 제공, 파기로 구분됩니다. 수집은 원칙적으로 수집 시 정보 주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저장 및 이용은 이용 목적을 기입하고 이용 기간이 확정되면 보유 기간을 고지합니다. 보관 시 전자적 파일은 암호화하고 서류 문서는 잠금 장치가 있는 안전한 곳에 보관합니다. 위탁은 개인정보 위탁의 관리 감독은 위탁자에 있습니다. 위탁 시에도 직접 관리하는 것처럼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제공은 개인정보 제공 근거를 확인해야 하며 제공 목적에 따라 절차가 다르니 관리적, 기술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파기는 이용과 보유 기간에 도달한 개인정보는 즉시 파기해야 합니다. 파기는 복구 및 재생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 이번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에는 내부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접근 권한 관리,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접근 통제, 개인정보 암호화, 접속기록 관리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기관의 개인정보 담당자가 이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각각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내부 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입니다.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이행 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 관리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접근 권한 관리는 인사이동 시 접근 권한 지체 없이 변경 말소시킵니다. 권한 부여 변경 말소 기록 내역 3년간 보관합니다. 개인별 사용자 계정 발급하고 계정 공유를 금지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접근 통제는 침입 차단 및 침입 탐지 장비 설치 운영, 인터넷 등 외부에서 접속 시 가상 사설망, 인증서, 일회용 비밀번호 등 안전한 수단을 적용합니다. 이용하지 않을 시 시스템 자동 접속 차단을 합니다. 개인정보 암호화, 접속 기록 관리의 경우는 고유 식별 정보, 비밀번호 등 암호화를 하고 접속 기록을 1년 이상 보관해야 하며 보관된 기록들은 월 1회 이상 점검을 합니다. 부서장께서 부서원의 접속 기록 점검을 매월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례. 먼저 유출과 노출에 대한 정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출은 형사처벌이 될 수 있는 반면 노출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나 노출에 대한 대응이 미흡한 경우 유출로 발전, 개인정보 침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례를 관리적 측면과 기술적 측면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관리적 측면으로는 개인정보 위수탁 위반 사례가 있으며 기술적 측면으로는 기관 홈페이지의 보안 수준 미흡과 해킹 사례가 있습니다. 비대면 교육이 늘어나고 정보화 시스템이 발전하면서 기술적 문제들이 더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가 발간한 2020 정보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관리 실수로 인한 유출이 1위, 외부로부터 해킹이 2위, 내부자에 의한 고의 유출이 3위, 외주업체에 의한 유출이 4위로 조사되었습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공문 내용은 유노출 사례 예시로 볼 수 있습니다. 공문에서는 노출이 발생한 기관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예방 교육에 참석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유노출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 게시판 본문 및 첨부 파일에 개인정보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 후 업로드해야 합니다. 행정팀 이외에 교수님 연구실 홈페이지도 점검 대상입니다.
또한 학생들에게 메일 발송 시 엑셀 파일, 한글 파일은 편집이 불가능한 PDF로 변환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가 없는 파일인지, 다른 대상자의 정보가 포함되진 않았는지 거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 대응 매뉴얼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교내 유출 대응 매뉴얼은 교내 정보, 공통 업무, 시스템 공통, 개인정보 관리, 개인정보 규정 및 서식의 16번, 개인정보 유출 대응 매뉴얼에서 18번, 교육부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매뉴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습은 잘 마치셨나요?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 중 핵심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적, 기술적 측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관리적 측면에서 볼 때 현업에서는 관리계획 등의 매뉴얼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취급자는 개인정보 취급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기술적 측면은 내부 IT팀의 지침을 준수하고 해당 부서의 업무를 이해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에 힘써야 합니다. 둘째, 개인정보 유출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개인정보 유출의 위협은 관리 실수로 인한 유출이 1위이며 내부자의 고의 유출이 3위이므로 관리적인 측면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2위는 해킹으로 정보 시스템의 불법적인 접근 차단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외주업체에 의한 유출이 4위로 조사되었습니다. 개인정보의 위탁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개인정보 처리 업무와 유출 사례를 바탕으로 실제 여러분의 연구실에서 개인정보 처리 업무와 유출 사례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인정보 처리 업무와 유출 사례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